아무튼 교수님, 우리가 버킹엄 궁전에 온 특별한 이유는 바로 여왕님 때문에? 그렇죠. 엘리자베스가 국왕으로서 삶을 시작한 곳이 바로 버킹엄 궁전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엘리자베스는요, 왕궁이 아닌 런던의 한 대저택에서 태어났습니다. 왜냐하면 그때까지만 해도 엘리자베스가 여왕이 될 운명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서열이 높지 않았나 보네요? 높긴 했는데 대체 어떻게 그녀가 여왕의 왕관을 짊어지게 됐는지 지금부터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26년 4월 21일) 엘리자베스는 런던에서 태어났습니다. 정식 이름은 엘리자베스 알렉산드라 메리였죠. 귀여워. 귀여미. 진짜 귀엽다. 아니, 저 어렸을 때 저런 포즈를 진다고? 흥미롭게도 우리가 아는 여왕님의 얼굴이 여기 있죠. 본투비 퀸이다. 어렸을 저 때도 포즈가. 네, 되게 사람이 밝아 보인다. 네. 귀여워. 기쁨이 흐릅니다. 네, 일단 기품이 있는 귀요미죠. 왕이 될 상이고만. 맞아. 그러게 우리가 결론을 알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걸 우리가 여왕이 되기 전에 말했으면 참 우리도 의미가 있었을 텐데요. 엘리자베스는 할아버지였던 국왕 조지 5세의 첫 손주였던 만큼 영국 왕실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자랐습니다. 그럼 그녀가 태어났을 당시 영국 왕실의 가계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네. 조지 5세 다음으로 윈저 왕조의 왕위를 이은 사람은 엘리자베스의 큰아버지가 되는 에드워드 8세입니다. 그런데 1936년 12월 에드워드 8세가 왕위에 즉위한 지 8개월 만에 별안간 퇴임 의사를 밝혔습니다. 아이고야. 뭐지? Impossible Without Woman I Love, 그 맨 위 타이틀인데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 없이는 불가능하다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밑에는 Ex-King's Farewell Words, 전 왕의 작별 인사, 이 정도예요. 네, 이제 대충 에드워드 8세가 왕위를 내려놓은 이유를 짐작하시겠죠? 사랑 때문에. 네, 맞습니다. 일이냐 사랑이냐. 네, 아니 뭐 얼마나 사랑하길래 뭐 그거. 그러게요. 그 유명한 대사처럼 사랑에 빠진 게 죄는 아니잖아요. 네. 사랑받지 아니야. 네. 그런데 문제는 그가 사랑에 빠진 대상이 2번의 이혼 경력이 있는 여성이었다는 점에 있었습니다. 영국 국왕은 자동적으로 국교인 성공의 수장이기도 하죠. 그래서 좀 더 엄격한 잣대가 아무래도 적용되겠죠. 국가 원수니까. 그러니까요. 그리고 당시에는 이혼녀와 왕이 결혼하는 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결국 에드워드 8세는 내가 사랑하는 여인의 도움이 없이 국왕의 막중한 책임을 다할 수 없다면서 왕위를 포기하게 됩니다. 사랑을 선택한 형 때문에 조지 6세가 갑작스럽게 나이 40에 국왕이 됩니다. 그러면서 장녀였던 엘리자베스도 왕위 계승 1순위가 되었죠. 이때 나이가 고작 10살이었습니다. 그렇게 된 거구나. 아니 그 엘리자베스도 갑자기 어린 나이에 왕위 계승자가 된 건데 당시 마음이 어땠을까요, 엘리자베스가? 그 자리가 부담이랑 책임을 져야 되는 자리다라는 거, 그 무게감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왕관의 무게를. 그러니까요. 그 자기 동생도 마가렛 공주가 너가 왕이 될 거야? 불쌍하다라는 멘트 했다고 하더라고요. 진짜? 어린애가 벌써? 네. 비교적 이전까지는 자유로운 삶을 살았던 엘리자베스는 이때부터 버킹엄 궁전으로 거처를 옮기고 사실상의 차기 왕위 계승자로서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아니 그럼 저때 당시에 생각해 보시면 그 벼랑간 그냥 여자 때문에 왕위를 포기하고 그랬던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때 당시 반응 어땠어요, 시민들은? 저도 지금까지 조금 원망스러워요. 에드워드 8세 솔직히 사랑하는 거 뭐 로맨틱하지만 근데 나라를 위해서 나라를 버린 거지. 뭐가 더 중요해요? 나라 아니면 여자. 근데 그때 당시 그 조지 6세도 그런 큰 약점이 있었어요. 말 너무 많이 더듬어서 공개적인 장소에 나서지 않고 그래서 사람들도 왕 되는 거 그렇게 환영하지 않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에드워드 8세에 비해 소극적이고 방금 말한 것처럼 말까지 더듬었던 조지 6세는 처음 영국 국민이 보기에 그렇게 탐탁치 않아 보였습니다. 그랬구나. 하지만 곧 이런 대중의 시각을 뒤바꾸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어떤 사건이었을까요? 재위 기간으로 봐서는 세계대전인가요? 네, 맞습니다. 바로 런던 대공습 때였죠. 그리고 1940년 9월 4일 히틀러가 아주 막 분노에 차서 연설한 적이 있었죠. Wenn die britische Luftwaffe 2 oder 3 oder 4.000 Kilogramm Bomben wirft, dann werfen wir jetzt in einer Nacht 150, 180, 230, 300. 그리고 실제로 독일 공군기가 밤낮을 가리지 않고 런던 시내로 찾아와서 정말 런던을 폭격하기 시작을 했죠. 이 당시에 캐나다로 정보를 옮기는 게 어떠냐는 신하들의 의견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조지 6세는 폭격으로 폐허가 된 런던에 남아 국민들의 곁을 지켰습니다. 아, 그때 저희가 배운 런던 대공습 때 왕이 조지 6세였던 네, 거네요. 맞아요. 아. 그러니까 그럼 왕위 계승자인 엘리자베스와 동생 마거릿 공주만이라도 캐나다 쪽으로 보내는 게 어떠냐는 의견이 있었지만 이번에는 여왕이자 엘리자베스의 어머니인 왕비가 아이들은 내가 없이 안 갈 것이고 나는 남편이 없이는 가지 않을 것이다. 국왕은 나라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로 거절을 했습니다. 와, 이렇게 되면 그게- 아예 에드워드 8세랑 너무 반전되는데? 민심 돌아옵니다. 에드워드 이게 더 8세는 사랑이지. 사랑을 위해 나라를 버렸는데. 근데 여기는 사랑도 지키면서 나라까지 네. 지키잖아. 네. 목숨이 총각에 달려있는 전시 상황에서 왕실의 이런 결심은 사실 대단한 것이었죠. 그렇죠. 실제로 이 발언을 하고 얼마 후인 9월 13일만 해도 국왕의 집이었던 버킹엄 궁 안뜰까지 둘군의 공습으로 폭탄이 떨어진 적도 있었습니다. 이때 실제로 국왕 내가 공전이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었고요. 실제로 직원 1명이 죽고 3명이 다치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런던을 떠나지 않은 국왕을 보면서 왕실에 대한 국민들의 존경은 정말 높아져 갔죠. 그랬겠네요. 이때 엘리자베스 역시 전쟁으로 고통받는 국민들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전쟁이 시작될 때 14살의 어린 나이였어요. 하지만 유머와 함께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버스를 타고 시내를 돌아보면서 국민들이 어떻게 이 참상을 극복하는지 그런 것을 알려고 노력을 했고요. 어린 나이. 특히 자기와 같은 청소년들에게 BBC 라디오 방송을 통해 독려 메시지를 보내면서 그들에게 용기를 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14살의 나이예요? 네, 너무 빨리 처리들었다. 그쵸. But I am sure that you too are often thinking of the old country. I know you won't forget us. It is just because we are not forgetting you. Good night, children. Good night and good luck to you all. 엘리자베스가 국민을 위해 선택한 것은 바로 군 복무였습니다. 아, 나는 그냥 그 어디 갈 때 잠깐 입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네, 실제로 입대를 했죠. 진짜 진짜요? 용기 있다. 아버지인 조지 6세는 당연히 군 입대를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엘리자베스의 굳은 의지로 결국 국왕의 승인을 받아냈죠. 그리고 1945년 18살의 나이로 육군 보조부대에 입대했는데요. 그녀가 맡았던 임무가 무엇이었을지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육군으로. 간호병. 진짜 와, 멋있다. 대통령이랑 잠깐 대통령이랑 동기야? 운전까지 했어요? 수송 자동차 정비술? 네, 막 고치고 그랬어요. 아빠가 되게 좋아하신다.
야, 진짜 카리스마 있다. 와. 진짜 너무 멋있어요. 정말 인정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맞아요. 아니 근데 피터 씨 그 공주의 군입대가 사실 흔한 경우가 아니잖아요. 네. 이게 사실 어떤 의미인 거예요? 현역으로 입대한 것 여성으로서 왕실에서 최초가 엘리자베스고요. 그러니까요. 네. 또 자기가 입대한 그 ATS라고 하는데 300명 정도가 세상을 떠났어요. 그만큼 그 무대에서. 전사자들 한 300명 이상이었으니까 얼마나 위험했어요. 여왕이 될 사람. 같은 국민으로서 너무 자랑스러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왕위 계승자가 군대에 가서 이렇게 실제로 정말 국민과 같이 싸우는 것 자체가 많은 국민들에게 큰 희망과 용기를 주었을 겁니다. 특히나 엘리자베스는 이 일을 계기로 국민들에게 호감 어린 눈도장을 찍을 수가 있었죠. 그리고 연합군의 승리로 전쟁이 끝나면서 영국의 평화가 찾아오자 많은 사람들은 확실하게 엘리자베스를 차기 군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차기 군주로 자리매김하며 온 국민의 사랑을 받고 있던 엘리자베스는 사실 이때 첫사랑에 빠져 있었습니다. 오. 뭐야 좀 로맨스네요. 상대는 13살 때 영국 해군 사관학교를 방문했을 때 만났던 해군 사관생도 필립이었죠. 어이요. 당시 필립은 끔찍할 정도 잘생겼다라는 평가를 받았다고 해요. 정말 수려한 외모를 자랑했죠. 그 나라를 지켜야 저 남자도 지키는 거 아닐까요? 필립을 보고 첫눈에 반한 엘리자베스는 계속 편지를 보냈어요. 하지만 18살이었던 필립이 13살 소녀에게 그렇게 큰 관심은 보이지 않았다고 하죠. 하지만 엘리자베스가 전쟁 기간 중에 지중해와 태평양에서 근무하는 필립에게 꾸준히 편지를 보내면서 호감을 표시했고, 그래서 엘리자베스가 17살이었던 1943년 비로소 두 사람 사이에 사랑이 싹트게 되었다고 합니다. 어떠세요? 서로 호감 어린 시선이 그 사진으로도 느껴지시죠? 그러네요. 정말 일과 사랑을 모두 쟁취한 여왕이죠. 차기 군주로서 매사 조심스러운 언행을 보여야 했던 엘리자베스와 달리 필립은 아주 활동적이고 호방한 성격이어서 반대에 이끌리듯이 엘리자베스는 그의 매력에 푹 빠져버렸다고 전해집니다. 결국 전쟁이 끝나고 나라가 안정을 되찾았던 1946년 드디어 필립이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리던 청혼을 엘리자베스에게 했고, 엘리자베스는 부모와 상의도 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승낙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결국 두 사람은 엘리자베스가 21살이었던 1947년 11월 결혼식을 올리게 됩니다. 진짜 행복해 보인다. 두 사람이 참 행복해 보이죠? 아이안 씨, 저 드레스가 되게 화제가 됐다면서요. 사실은 그 드레스는 10,000개의 진주가 달려있거든요. 거기요? 네. 그리고 트레인이 457cm예요. 사실은 왕실로서는 짧은 거예요. 그래서 화려하지 않다는 걸로 유명하더라고요. 웨딩 드레스가 신기하네. 그리고 꽃도 표시돼 있었고 화초도 표시돼 있는 약간 새로운 시작이다. 봄의 새로운 탄생을 표시해보자 희망을 가진 결혼식이었던 걸로 화제되었어요. 많은 영국인들이 이 둘의 러브스토리를 잘 알아요. 필립 공은 진짜 조금 자유분방한 사람이어서 그 왕실이 좀 답답한 보수적인 거랑 되게 안 맞았어요, 솔직히. 근데 그냥 참고
들어갔죠. 그 사랑 때문에. 그래서 되게 멋진 러브 스토리가 펼쳐졌죠. 한 75년 동안 이렇게 결혼 생활하고 그 부르는 별명 같은 것도 다 공개됐어요. 뭐 캐비지라고 불렀던 것 같아요. 양배추. 양배추? 네, 그 여왕을 이렇게 양배추. 그게 애칭이에요? 예, 그 귀여워. 사랑스럽고 되게 양배추야. 귀여웠잖아요. 아, 양배추. 영국 왕실의 대표 인꼬 부부였던 두 사람은 결혼 이듬해인 1948년 11월 찰스 왕자를 출산했고요. 뒤이어 1950년에는 둘째 앤 공주를 출산하면서 귀여미. 진짜 귀엽다. 변함없는 사랑을 과시했습니다. 그런데 1952년 엘리자베스의 행복한 삶에 예기치 못한 비보가 찾아오게 됩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바로 엘리자베스의 행복한 삶에 예기치 못한 비보가 찾아오게 됩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바로 아버지 조지 6세가 폐암으로 갑작스럽게 사망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아하. 그리고 당시 아버지를 대신해서 아프리카로 이렇게 순방을 가 있던 엘리자베스가 25살에 갑작스럽게 여왕이 된 것이죠. 그리고 엘리자베스는 아버지의 죽음을 슬퍼할 겨를도 없이 1년 후인 1953년 6월 대관식을 치르고 비로소 진정한 군주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당시 총리였던 윈스턴 처칠은 대관식을 텔레비전으로 생중계하는 걸 반대했다고 그래요. 왜 반대했을까요? 위험하니까 위험이 너무 위치가 위치- 계속 추적이 네. 되고. 그죠? 네, 뭐 보안상의 보안상 문제가 문제도 제일 있었을 크죠. 거고요. 또 국왕의 권위가 실추될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요. 이렇게 대중에게 다 공개가 되면 네, 맞습니다. 아직까지는 왕실과 국민이 좀 거리를 두어서 신비감을 조성하는 게 더 국왕의 권위를 세우는 데 도움이 된다는 생각이 있었죠. 그러나 지금으로 말하면 MZ세대였던 여왕은 생중계를 적극 수용했습니다. 왠지 왔네요. 플랫폼을 열었네. 네, 당시로서는. 그러니까요. 황금마차. 멋있다. 진짜 동화 같다. Majesty willing to take the oath. I solemnly promise so to do. 멋있다. 진짜 포스 있다. 이때쯤에 흑백 TV 자체가 이렇게 공급되기 시작이었어요. 그래서 많은 집들이 TV 없었는데 이 대광식을 위해서 많이 샀다고 해요. 진짜 이거 보기 위해. 또 그때 당시에 처음으로 뭐 TV에 생중계 보니까 차려입었대요. 많은 사람들이. 아, TV 볼 때? 넥타이하고 드레스도 입고. 여왕에 대한 여왕이니까. 경외감으로. 그 당시엔 약간 TV를 편하게 보는 게 아니라 TV에서 여왕님 나오시니까 네. 엄청 아니, 근데- 차려입고. 내가 영국 사람인데 그렇게 빤스바람을 이렇게 먹으면 볼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요. 약간 나도 그럴 것 같긴 해요. 근데 그 그때 되게 웃긴 게 아닌 것 같아. 순수했네요, 사람들이. 여왕을 보려고. 또 그때 당시에 뉴욕 타임즈에 한 페이지 그냥 꽉 찼어요. 엘리자베스 대광식 사진이. 그럴 만하죠. 교수님 근데요, 근데 그 전 세계의 관심을 끌 만큼의 뭐 화제가 된 이유가 잘 모르겠거든요. 네, 그 질문에 답하기 전에요. 반대로 제가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역질문? 유럽에서 예. 당황스러워하시는 것 같은데 네, 당황스럽습니다. 유럽에서 지금 왕실이 존재하는 나라가 몇 개가 될까요? 네덜란드, 덴마크, 영국. 생각보다 많아요. 그렇죠. 스페인도 그렇고. 아, 맞아요. 스페인도 뭐 있고. 북유럽도 몇 개 있잖아요. 생각보다 꽤 많은데요? 네, 저도 똑같은 생각이에요. 생각보다 제가 답해고 드리고 싶었던 답이에요. 네. 2022년 현재 왕실이 있는 유럽의 군주제 국가는 영국을 포함해 11개 국가입니다. 와, 많다. 아직 많죠. 자, 그런데 우리는 왜 왕실하면은 자연스럽게 영국이나 엘리자베스 여왕을 먼저 떠오를까요? 그럼 마케팅을 잘한 거 브랜드 아니에요? 브랜드 마케팅. 다 맞는 말이죠. 사람들이 왕실하면 떠올리는 오랜
전통을 가장 잘 보여주는 곳이 영국이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 역사와 전통 때문에. 네. 1953년 엘리자베스 여왕 역시 전통 그대로 캔터베리 대주교가 이제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의 대리인임을 인정하는 의식을 치른 다음 1661년 만들어졌던 유서 깊은 성 에드워드의 왕관, 그리고 왕권의 신성함을 상징하는 보주라고 그러죠. 왕의 구, 그리고 왕의 통치권을 상징하는 지팡이인 왕호를 수여받았습니다. 그리고 사실 얼마 전 치러진 엘리자베스 여왕의 장례식은 대관식의 절차를 거꾸로 돌리는 과정이기도 했습니다. 장례식 마지막 장면을 보셨다면 아실 텐데요. 대관식 때 받았던 왕관과 홀, 그리고 보주를 관에서 내려서 신의 제단 앞에 반납한 후에 왕호를 이렇게 부러뜨려서 이건 여왕의 책무가 끝났음을 알리는 그런 상징이었습니다. 그리고 대관식 이외에도 영국 왕실에는 또 하나의 전통 행사가 있죠. 바로 국왕의 즉위를 알리는 주빌리라는 행사입니다. 기념 주기를 뜻하죠. 한마디로 기쁜 해라는 뜻입니다. 아니 교수님, 영국 왕실에 남아있는 전통은 또 어떤 것들이 있어요? 네, 전통은 주로 왕실에서 지켜야 할 관습이나 예절과 연관이 깊습니다. 오늘 벌거벗은 깨알 상식으로 어떤 규칙들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궁금해요. 먼저 얘기할 것은 영국 왕실에서 품위를 지키기에 금지하는 것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영국 왕족은 위조나 불필요한 오해를 막기 위해서 셀카를 찍어주거나 사인을 해주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뭐 셀카가 안 돼요? 네, 이렇게 잘못 사용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리고 대중과 악수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손톱은 항상 정갈하게 관리하되 여성일 경우는 매니큐어를 투명에 가까운 연분홍색으로 발라야 한다고 하죠. 또 노출을 막기 위해서 이것을 금지하는데요. 이것이 무엇일까요? 문제다, 문제. 혹시 미니스커트? 정답. 문제 아니에요. 문제 아니에요. 정답은 바로 다리꼬기입니다. 다리를 꼬면 안 돼요? 다리를 잘못 꼬면은 노출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발목으로 다리를 꼬거나 아니면 아예 다리를 이렇게 펴서 앉기도 합니다. 네, 다리 꼬는 게 안 되는구나. 진짜 그럼 불편하시겠다는데. 그렇죠. 뿐만 아니라 왕족을 대할 때 일반인들이 지켜야 할 규칙도 전통으로 내려오고 있죠. 여왕이 깨어있으면 버킹엄 궁의 사람들은 잠자리에 들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여왕의 식사가 끝나면 다른 사람들은 일단 식사를 모두 멈춰야 되고요. 그리고 여왕이 입장하거나 퇴장할 때 예외 없이 모두 기립을 해야 됩니다. 아니 그럼 여왕님께서 잠을 뒤척이시면 같이 뒤척여요? 어떡해. 자다 깨면 일어나요.